오늘 시장에 충격을 가져다 준 종목이었습니다. 유한양행. 그런데 오히려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빌미 삼아서 오히려 우린 눈여겨봐야 된다. 펀더멘탈에 훼손된 것은 없다라며 가장 수상한 종목으로 꼽아봤고요. 그 외에 앞으로 눈여겨봐야 될 필승주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정여운 과장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제 두 가지 필승주, 우리가 추후에 눈여겨봐야 될 네. 종목을 발굴해 오셨는데 그 기준이 배당 랠리라면서요? 네, 우선 첫 번째 종목은 오늘 이제 시장에서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약세 흐름을 좀 보였는데 오늘 시장에서 좀 눈에 띄게 좀 강세 흐름을 보였었던 업종 중에 하나가 이제 금융업종이 오늘 상대적으로 좋았거든요. 아시다시피 오늘 이제 손해보험 업종도 좋았었고 또 이제 은행 업종도 좋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런 금융업종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시장 대비해서 좀 언더퍼폼하는 그런 좀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에 좀 기술주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이러한 수급이 좀 이제 금융주 쪽으로 옮겨가는 듯한 그런 좀 흐름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연말까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지금 10월부터는 이제 슬슬 이제 배당주의 계절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이러한 배당 매력에 대한 그러한 좀 부분이 좀 부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 특히 은행주들도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상당히 좀 계속해서 유입되는 것이 좀 포착이 되고 있고 또 양호한 대출 성장과 함께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은행주들의 이러한 주주환원 정책이 상당히 좀 눈에 띄었는데 올해도 이제 추가적인 이러한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부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도 좀 반응이 나온 금융주 안에서 한번 한 종목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먼저 투자 가이드라인부터 볼게요. 필승 전략입니다. 이 필승주를 가지고 한 달 동안 20%의 수익을 한번 깨볼게요. 어떤 종목인지요? 네, 앞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은행 업종 내에서 한 종목을 좀 골라왔는데 이제 4대 금융지주사가 있죠. 그 중에서 특히나 이번 3분기에 이제 대부분의 은행들이 좀 님 하락과 함께 전반적으로 지난해 대비해서 실적이 좀 역성장할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좀 군계 일학으로 유일하게 좀 성장할 것으로 실적이 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이 바로 이제 KB금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자회사인 이제 KB 손해보험이 올해 이제 IFRS 17 좀 변경 효과에 힘입어서 이제 회계 변경 효과에 힘입어서 올해 이제 상대적으로 좀 수익이 좀 좋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특히나 이제 3분기 순이익이 이제 1조 한 4천억 정도 수준으로 좀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특히나 이제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이 업종 내에서 즉 은행 업종 내에서 가장 좀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주목받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보통주 이제 자본 비율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즉 이제 은행의 이제 건전성을 이제 가장 이제 핵심 지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그 보통주 자본 비율이 어느 정도 이제 높아야지만 이제 향후에 주주환원 정책, 그러니까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지금 업종 내에서 가장 높은 지금 보통주 자본 비율 지금 13.78%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향후 추가적인 이러한 배당 확대라든지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든지 이러한 주가를 좀 상승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좀 주주환원 정책 여력이 상대적으로 지금 룸이 많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향후에도 좀 연말로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이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도 주가가 이러한 상승 추세를 좀 보이고 있는 이유가 그러한 좀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KB금융 오히려 연말에 여러 배당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금융주들이 최근에 좀 움직였기 때문에 눈여겨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전략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KB금융 역시도 무겁잖아요. 네, 그래서 20%의 수익을 예상한다라고 제시했습니다. 목표 라인은요? 네, 최근에 워낙에 그러니까 은행주 올해 주가 추이를 보면 사실 지금 주가가 연초 주가 수준이거든요. 다시 또 내려왔어요? 그렇죠. 내려왔다가 지금 많이 올라왔는데 그래도 사실 연간으로 봤을 때는 오른 게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코스피 지수가 한 10% 이상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 업종은 대부분 이제 올해 이제 연초 수준으로 좀 회귀한 수준에 좀 불과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최근에 단기적으로 보면 주가가 이제 저점 대비해서는 한 2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KB금융도 주가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이제 연초에는 주가가 한 6만 원대에서 시작을 했다가 주가가 이제 4만 원대까지 하락을 한 이후에 최근 들어서
저점 대비해서 한 20포인트 상승하면서 주가가 이제 거의 이제 연초 수준으로 회복하기 전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더 열려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10월, 11월에 만약에 배당 랠리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뭐 20% 수익은 충분히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약 한 달 정도 기간을 좀 두고서 한 이번 달 10월, 11월 달에는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장에서 기대하는 이러한 주주 환원 정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그러한 정책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네. 한 단계 주가가 좀 레벨업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 기관 투자자들의 꾸준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떻게 보면 수급 이동,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런 기술주 쪽으로 좀 몰렸었던 그런 수급이 이런 안정적인 좀 배당을 노리는 그러한 은행주나 이러한 쪽으로 수급이 좀 이동하는 것이 좀 포착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뭐 충분히 한 20% 정도 업사이드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로는 한 7만 원 정도 선까지 열어놓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손절 라인으로는 한 5만 3천 원 선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B금융의 목표 주가는 7만 원, 손절가는 5만 3천 원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필승주,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종목 어떤 것이 있을지 가이드라인부터 볼게요. 이번에 필승은 더 짧네요. 2주 정도만 보유하겠고요. 20%의 수익을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이지? 앞서 KB금융하고 예상 수익률은 같은데 기간이 짧아요. 네. 뭔가 이벤트를 갖고 있는 종목입니까? 네, 단기적으로 좀 주가가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은행업종은 뭐 워낙에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보니까 그렇죠. 좀 기간을 조금 두고서 좀 봐야 되겠지만 지금 오늘 두 번째 업종은 상대적으로 그런 탄력이 좀 강하게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좀 시점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한번 좀 공략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고, 오늘도 주가가 네. 한 7%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어떤 종목이죠? 네, 바로 이제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시장에서 이제 소외를 받으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다가 오늘 이제 급반등에 성공한 이제 영업무역인데요.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OEM, 그러니까 의류업종 전반적으로 올해 이제 계속해서 좀 부진한 그런 좀 주가 흐름이 좀 이어졌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뭐 지금 이제 도매 재고액이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면서, 즉 이제 소비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의류주들, 특히나 이제 국내 이제 OEM, ODM 그 기업들의 주가가 좀 약세 흐름을 보였었고요. 그래서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특히나 이제 올해 계속해서 주가가 좀 하향세를 좀 보였었는데, 오늘 모처럼 만에 주가가 이제 한 7% 이상 급등을 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지금 미국의 지금 도매 의류 재고액이 6월부터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지금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또 최근에 보면 또 나이키가 실적 발표 이후에 상당히 주가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 그러한 이유가 나이키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 이제 재고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컸었는데 이번 실적 발표 때 이러한 재고가 축소가 되면서 하반기부터는 좀 재고 비축 수요가 좀 늘어날 것으로 좀 기대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러한 의류업종에 대한 그러한 좀 이제 컨센서스가 좀 달라지고 있는 것이 좀 감지되고 있다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가 좀 급등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하반기에 지금 OEM 기업들의 수주가 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6월부터 이제 재고 이제 감축이 좀 시작이 됐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하반기부터는 재차 이제 재고 비축에 좀 들어갈 여지가 남아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그동안에 이제 뭐 이러한 수주 부진에 대한 그러한 좀 우려감, 그리고 또 실적 역시도 지난 2분기에도 좀 부진한 실적을 내놓으면서 전반적으로 특히나 이제 지난해가 또 워낙에 좋았었기 때문에 올해는 이러한 좀 기고 효과가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주가도 지금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그런 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이제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지금 당장의 실적보다는 즉 이제 하반기죠. 하반기 이후 또 내년에 대한 그러한 좀 부분이 이제 주가에는 좀 반영될 그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이러한 재고 감축과 함께
이러한 수주가 증가세를 보인다라고 한다면 주가 역시도 가파르게 좀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주가가 이제 바닥에서 좀 오늘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상당히 좀 크게 증가하면서 주가가 좀 급등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좀 턴어라운드 좀 시점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좀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니까 영업력 올해 연초 6월까지 계속 횡보장을 겪었어요. 네. 그러다 이제 6월부터 갑작스럽게 주가가 올랐고 그리고서는 67,900원의 전고점을 지난 8월에 기록한 다음에 조정을 겪었습니다. 딱 2달간의 조정을 겪었으면 충분히 겪어준 거거든요. 네. 오늘의 이 장대 양봉에 따라서 턴어라운드 가능해 보인다. 목표 주가 어디로 설정해 볼까요? 네, 우선 오늘 뭐 주가가 한 7% 이상 상승을 하긴 했지만 뭐 지금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전히 지금 뭐 고점 대비 최근에 그러니까 한 2달여 동안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충분히 크게 좀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한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주 정도 짧게 보면서 한 20% 정도 업사이드를 좀 열어놓으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로는 한 6만 원 선까지 좀 열어놓고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이제 8월에 고점이 한 6만 7천 원대였기 때문에 지금 6만 원대 이상은 충분히 한번 단기적으로 좀 터치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으로는 한 4만 7천 원 선. 최근에 이제 주가 지금 현재 주가도 사실상 거의 뭐 바닥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최근에 주가 바닥권 영역인 한 4만 7천 원 선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손절 라인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OEM 업체죠. 영업무역을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장 52,700원에 7%대 강세를 보였고요. 목표 주가는 6만 원, 손절가는 47,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필승주 정영 과장과 함께 알아봤어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수요일장도 마무리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대외적인 이슈뿐 아니라 국내에서는 제약바이오의 하락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대응하기 힘드셨을 텐데요. 다행히 이건희 부장은 오늘장의 하락은 큰 문제보다는 좀 과민 반응한 것 같다라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내일의 일을 되돌릴 수 있는지 앞으로 이 유한양행을 포함한 업계 전문가 이야기 한번 잘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